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TV 진행자 정부선 재무설계사입니다. 12월이 딱 되면은요, 이슈화되는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연금저축이죠. 왜냐면 12월 안에 저금이 되어야지, 돈이 들어가야지 절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소득세 절세 상품 중에 하나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가입하시는 데 있어서, 근데 나에게 진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혜택이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를 저축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절세죠.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저축되는 금액의 몇 프로? 16.5%가 세금을 덜 내는 효과 혹은 환급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되는 효과죠.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13.2%의 효과만 있으세요. 매년 환급을 받으시는 부분이, 만약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는 없으셨어요. 근데 환급을 받으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딱 들어가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딱 끝나고 나서 매번 나는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내야 될 세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있었다. 추징돼야 되는 게,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로 떨어져서 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거는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5,500만 원 이상 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3.2% 세율의 금융상품을 저축을 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은퇴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절세 효과를 많이 보지 은퇴 자금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절세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은퇴를 위한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면 더 좋은 상품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도중에 환급이 되고 추징이 되고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런 용어가 나올까요? 자, 이거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형태 때문에 그렇거든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줍니다. 근데 월급을 주는 데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뭐 한다? 떼고 근로자한테 줘요. 이 소득세를 계속 떼는 거죠. 그거를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이 근로자 원청 징수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그 연말 정산을 해보니 소득세가 1,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는 정부에게 이 근로자의 세금을 1,200만 원 줘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원청 징수 안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뭐 한다? 200만 원 더 내세요. 때에 생기는 것이 추징이고요. 자, 그런데 근데 근로자의 연말정산 막 서류 넣고 하니까 보니까 900만 원이야. 실제 소득세로 내야 될 돈이. 그러면 좀 더 많이 원청 징수해서 돈을 걷어갔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빼기 900만 원을 해서 100만 원을 근로자한테 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은 추징이 되든 환급이 되든 효과는 있으신 거죠. 자, 지금 이제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상품일까요? 세액공제 상품일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소득세가 높은 사람하고요, 소득세가 낮은 사람하고 절세하는 효과가 달랐습니다. 자, 소득공제 때 어떤 형태였느냐면 동일하게 400만 원을 저축하는데 35% 세율의 사람은 이 절세 효과가 154만 원의 절세 효과를 가졌어요. 자, 그런데 15% 세율인 사람은
66만 원밖에 절세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게 개편이 돼 버렸어요. 소득공제로 적용을 받다가 얘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13.2%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52만 8천 원으로 동일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연금저축은 보험상품의 비과세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되면 비과세 되는 게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인데, 이렇게 가입 당시에 세법을 적용받는 상품 같은 경우는 뭐 괜찮겠지만, 지금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세법이 바뀌어요. 예전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절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이전화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변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 상품은 일이 변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게 괜찮은 상품인지 그 득과 실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엔 과세 이연된 상품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축 시기에 내가 절세 받는 거와 그리고 차후에 연금 수령했던 시기에 내야 되는 세금. 지금 현재 절세를 받는 거는 현재지만 내가 연금 소득세에서 미래에 내는 세금은 뒤에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되는 거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조정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금 수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매달 받는 금액 자체가 불어나서 연간 1,200만 원이 넘어버리게 되면 분리과세로 해서 연금소득세는 5.5%만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리가 안 되고 합산과세돼서 자신의 세금, 소득세율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구 전략을 잘 쓰셔야지. 만약에 잘못 쓰신다면 지금 절세를 받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것은 자세한 것은 정재무TV 제5화에 건보료 테크 아시나요?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축 딱 했어요. 저축했는데 최소 13.2%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저축만 하면. 자, 해당되는 이런 상품인데 누구나 다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가에서 내가 이 상품 해주면 절세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가입하는 두 번째 조건, 은퇴 자금으로만, 그러니까 무조건 은퇴 자금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가 뭐냐면 가입을 하고 연금을 계시는 55세 이후에 해야 되고, 그리고 연금 형태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세를 딱 받는 그 순간 이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한다거나 혹은 55세 이후에 일시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이자의 16.5%가 아니에요. 원금하고 이자 다 포함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회초년생이나 혹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이렇게 절세의 목적으로 당장 가입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아요. 제가 플랜을 하면서 보면 이 묶이는 자산이 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놓고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돈을 많이 불려서 대출을 좀 적게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세를 꼭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저는 이제 플랜 자체에 연금 펀드, 증권회사 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멈추는 것이 가능한 상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연금저축은 좋은 상품이긴 하지만 가입할 때 조금은 알아보고 나한테 진짜 맞는지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연금저축계좌 어디서 가입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거의 다 많이 아세요. 거의 모든 금융회사가 다 해요.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가 있고요. 보험회사에도 가입할 수 있고 최근에는 증권회사에도
생겼죠. 근데 예전에 이제 은행에서는 연금 저축 신탁으로 권유했는데 2018년부터 신규를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은행에서 만약에 연금 저축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연금 저축 보험,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상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의 연금 저축 보험과 증권회사의 연금 저축 펀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차이가 좀 납니다. 첫 번째는요, 납입 형태가 조금 달라요. 연금 보험회사에서 운영되는 연금 저축 보험은 딱 납기가 있어요. 10년 납. 우리 계약할 적에 10년 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정기 납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납입을 하셔야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펀드, 증권 같은 경우는 자유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넣어도 되시고요.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게 되면 뭐 한다? 절세를 안 받는 거예요. 자, 이번 연도에 나는 자녀도 있고 해서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잠시 안 넣으셔도 굴러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도 다 성장했고 난 절세가 좀 필요해. 그때부터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점은요. 연금 수령 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조정이 가능하거나 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할 때 나 매달 얼마씩 받고 싶어요 라고 금액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금 형태가 있죠. 종신형도 있고 확정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형태에 맞춰서 금액이 픽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그대로 나오게끔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형 상품으로 저금리 시대는 조금 매력적이진 않죠. 거기다 사업비가 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 50대 나는 투자를 잘 못해. 투자를 잘 못하고 나는 그냥 묵묵하게 저축만 할 거야. 13.2% 그걸로 만족해 하시면은 보험회사에 연금저축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나는 좀 젊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 실질적으로 55세까지 묶어둬야 되는 돈이거든요. 장기간이잖아요. 장기 투자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품들, 뭐 그 안에 펀드도 있겠지만 요즘 ETF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모으겠어 라고 하시면 투자형 상품으로 하시는 게 좋죠. 자신한테 맞는 상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보험회사의 상품 가입을 했어. 그런데 그 절세를 받은 게 의미가 별로 없어. 이런 경우에는요. 보험에는 정기납이잖아요. 이거 자유납으로 돌리고 싶어? 그럼 증권으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세금 폭탄이 걱정이시라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가입돼 있는 상품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인지 한번 두들겨 보자. 지금 절세 받는 것 자체가 차후에 내가 추구 전략이 잘못되었을 때 더 많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만약에 연금 절세를 목적으로 가입을 할 것 같으면 나한테 맞는 연금 계좌는 어떤 계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상속과 증여 플랫 관련해서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득세 절세와 또 다른 이제 그런 세금이잖아요. 금액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우리들의 행복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모두 행복해진 그날까지 구성까지 정재무 TV는 계속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